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에 터진 이 두 뉴스가 정말 우연히 겹친 걸까요? 한쪽에서는 감사원 역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에요.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뚫렸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재외공간에 파견된 외교관이 500명, 다른 부처 주재원 350명, 그리고 정보기관 요원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보도로는 최대 1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가 새어나갔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침투 패턴이 북한 해킹 조직의 방식과 유사한지 여부 현재 조사 중이에요. 대부분의 매체가 이 두 뉴스를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정치면, 다른 한쪽은 사회면, 혹은 외교면. 근데 이 분리 자체가 이미 뭔가 놓치고 있어요. 3년 넘게 조용했던 두 시스템이 왜 지금 같은 시점에 균열을 드러내는 걸까요? 감사원과 국립외교원,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의 사건이 왜 시기와 배경이 이토록 닮았을까요? 오늘 이 채널에서는 표면, 동기, 결과 이 세 층으로 두 사건을 겹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두 사건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같은 정권 아래에서 같은 시기에 심어진 지연 발각 두 발입니다. 조중동 계열 초기 보도를 한번 보시면요, 유병호 구속에는 정치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이 붙어 있고 국립외교원 해킹에는 외교부 관리 부실이라는 프레임이 붙어 있습니다. 두 사건을 각각 다른 서랍에 넣은 거죠. 근데 두 사건을 하나의 시간축 위에 겹쳐놓으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병호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를 지휘했다는 시점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예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해킹 침투가 시작된 시점은 2025년 5월. 그런데 두 사건 모두 발견은 언제냐? 2016년 정권이 바뀐 지금에 와서입니다. 이건 정치 스캔들 하나의 보안 사고 하나가 우연히 겹친 게 아니에요. 같은 정권 아래에서 3년간 방치되어 있던 두 개의 구멍이 지금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면에서 두 사건이 각각 뭘 드러냈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동시에 발견됐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야당과 주류 매체가 이 구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의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사원 역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된 사례예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법원이 밝힌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입니다. 유병호가 어떤 사람이냐? 2022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고 그 다음 감사위원으로 이동한 인물입니다. 감사원 내에서는 타이거파라고 불리는 사조직의 실세로 알려져 있어요. 사무총장 자리에서 조직 전체 행정을 장악하고 감사위원 자리로 옮겨가서는 의결권을 준 겁니다. 이번 구속의 결정타는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확보한 정황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실 감사 외압을 받았던 하급자들의 심경이 담긴 내부 메모. 둘째, 유병호가 대통령실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하급자에게 전달 지시한 정황. 셋째,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실무자를 접촉한 흔적이에요. 핵심 장면은 이겁니다. 2023년 3월 대통령실 관계자가 유병호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 통화에서 뭐가 오갔느냐? 21g 측을 대면 조사해서 서면 조사로 전환하라는 지시였어요. 그 시점에 감사관들은 이미 21g 측의 대면 조사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지시 하나로 감사 방향이 뒤집힌 거죠. 특검은 유병호의 감사원 내선 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고 개인 휴대전화로도 관련 연락이 오갔다는 진술까지 잡아냈다는 게 보도의 골자예요. 21g이 뭐냐? 실내건축 공사업만 가능한 무자격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가
대통령 관저의 증축과 구조보강 공사를 수행했어요.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과 김태형 대표의 개인 친분 관계가 지적됐고 원담 종합건설을 앞세워 합법 외관만 갖췄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을 덮으려고 감사원이 개입했다는 게 이번 수사의 뼈대예요. 여기서 대면 조사와 서면 조사의 차이를 잠깐 짚을게요. 대면 조사는 얼굴 보고 앉아서 진술을 받는 겁니다. 서면 조사는 질문지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자료 정리하고 변호인 자문받고 답변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죠. 대면에서 서면으로 바뀌었다는 건 감사 강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이 감사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온 지시로 뒤집혔다는 게 이번에 정황으로 정리된 거예요. 감사원 안에 앉아서 대통령실 청탁을 하급자에게 그대로 하달했다는 정황 변사 또 동원 차린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올 만한 그림입니다. 그럼 국립외교원 해킹은 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대목이에요. 외교부가 자체 공표한 내용을 보면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해킹 침투 상태에 있었습니다. 침투 방식은 제로데이 취약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취약점이라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침투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속 권한을 사용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탐지가 안 됐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외교관 약 2,500명, 다른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간 주재원 약 350명, 그리고 정보기관 요원의 정보 유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한국일보 후속 보도에서는 총 인원이 최대 1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출 항목은 이름,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교육 동영상과 교육 대상자 성명까지 포함돼요. 여기서 국립외교원이 어떤 기관인지 잠깐 짚고 갈게요. 외교부 산하교육연구기관인데 재외공관 파견 전 외교관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여기서 운영됩니다. 국가정보기관 요원들도 신분 위장을 위한 외교관 자격 취득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한 곳에 등록된 리스트가 뭐냐? 지금 이 순간 세계 각지에 파견된 한국 외교안보 인력의 명단이자 앞으로 파견될 예비 인력의 명단이에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라는 이름은 평범한데 그 안에 저장된 정보의 성격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국정원 보안점검 과정에서 관계기관 통보가 있었고 외교부가 그때야 서버 외부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2016년 2월이에요. 침투는 2025년 5월이었으니 발견까지 10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중인 게 하나 있어요. 이 침투 패턴이 북한 해킹 조직의 국가기관 전산망 공격 방식과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과거 사례 하나만 짚어볼게요. 2016년 검찰은 북한 추정 조직이 스피어 피싱 방식으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공무원 90명의 이메일 계정을 탈취하려 했고 그중 56개가 실제로 유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중에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네이버 메일이 북한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시그널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시스템 개혁 없이 그냥 넘어갔죠.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두 사건이 왜 하필 지금 같은 시점에 동시에 터졌을까요? 여기서 편하게 정리하고 싶은 답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우연 아니냐. 하나는 정치 스캔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이버 보안 사고고 카테고리도 다르고 담당 부처도 다른데 시기만 우연히 맞았을 뿐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편해요. 조중동 사설 상당수가 지금 이런 톤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세 개의 시간축을 겹쳐놓으면 우연이라는 답이 성립을 안 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유병호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앉아서 관저 봐주기 감사를 지휘합니다. 2024년 2월 표적 감사 의혹 수사가 접근할 무렵에
유병호는 감사위원으로 이동해요.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이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못 건드려요. 방탄임명이라는 지적이 이때 붙었죠. 정확히 그 무렵 2025년 5월 국립외교원 시스템에 해킹 침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정권이 바뀐 뒤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서 침투가 탐지되고 같은 시기에 특검 수사가 유병호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까지 접근합니다. 시스템 내부 감시가 무력화됐던 시기와 시스템 외부 방어가 방치됐던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통치 패턴이에요. 정권을 지키느라 시스템 자체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3년의 후과가 지금 뒤늦게 두 방향으로 터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두 시스템이 동시에 무력화됐는가? 감사원 쪽부터 들여다보면요. 타이거파라는 게 뭐냐? 유병호가 자신을 따르는 감사원 내 인원들로 구축했다고 지적된 사조직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사조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감사원 감사위원회 결정이 유명무실해집니다. 결제 라인이 건너뛰어지고 내부 통제 장치가 무력화돼요. 감사원의 생명이 뭡니까? 독립성이에요. 근데 안에서부터 이 독립성을 해체하는 사람이 감사원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조직이 3년간 뭘 했는지 세 가지 사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무리한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왔죠. 둘째,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위 11g 무자격 특혜 의혹을 흐리는 방향으로 감사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감사관들이 대면 조사를 준비한 사안이 서면 조사로 축소된 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셋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도 표적화 논란에 올랐고요. 같은 감사원이 어떤 사안에는 칼을 휘두르고 어떤 사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칭적 이중잣대예요.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 내용을 대통령실에 문자로 보고한 정황까지 공개됐어요. 이게 감사기관입니까? 아니, 대통령실 산하사정부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붙을 만한 그림이죠. 내부자들에서 봤던 그 뒷방 회동 장면이 감사원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셈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깨져 있었던 겁니다. 외교원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왜 10개월 동안 못 잡았는가? 기술적 이유는 방금 짚었습니다. 제로데이 취약점, 정상 권한 사용 위장. 근데 여러분, 이게 기술만의 문제입니까? 국가 사이버 보안의 최상위 보호 대상 중 하나가 외교부 산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10개월 동안 뚫려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발견도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서 우연히 걸린 겁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만약 국정원이 그 시점에 그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도 뚫려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윤 정부 시기 사이버 안보 담당 라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 질문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2023년 대통령실 행정관 네이버 메일 해킹 사건이 이미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시스템 개혁 없이 그냥 지나갔죠. 이 패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 하나. 국정원은 정기 보안 점검을 통해 결국 이걸 잡아냈습니다. 외교부는 10개월 동안 자기 관할 시스템이 뚫려 있는 걸 몰랐어요. 같은 정부, 같은 시기, 같은 사이버 위협 앞에서 한쪽은 잡아내고 한쪽은 못 잡아냈다는 겁니다. 조직의 우선순위와 담당 라인의 실제 작동 능력이 얼마나 달랐는지가 이 대비 하나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럼 두 사건이 왜 하나의 이야기냐? 여기서 그림이 정리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안에서 감시자의 눈을 감겼습니다. 관저 봐주기 21g 은폐. 국립외교원에서는 밖에서 방어자의 눈을 감겼어요. 외교안보 인력의 개인정보 10개월 방치. 얼굴은 다른데 습관은 하나예요.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감시 시스템은 무력화하고 방어 시스템은 방치한 3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매일 마주하는 뉴스의 상당수가 3년 전에 심어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도가 왜 지상파 정치면과 사회면을 따로따로 보고 있으면 안 보이냐. 조중동 계열이 이 두 사건을 왜 별개 카테고리로 다루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정권 아래에서 심어진 두 개의 시한폭탄이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면
곤란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지상파 뉴스만 따로따로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좀 옛말 하나 짚고 갈게요. 집이 무너질 때 대들보부터 부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감시하는 자와 지키는 자가 동시에 눈을 감으면 다음에 부러지는 게 뭘까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다가 결국 위아래 다 무너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이 왜곡 정세 파악을 미뤘던 얘기 정확히 이런 구조였어요. 밖의 위협은 실제 하는데 안에 파벌 정리가 급하니까 밖은 나중에 보자. 그 결과가 뭐였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선조 의주 피난길로 이어졌죠. 여기까지 오면 한 문장이 남습니다. 정권을 지키느라 국가를 지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의 정체예요. 감사원과 외교원, 다른 이름 같은 습관, 안을 안 열어본 정권을 밖도 안 지킨 것. 도둑이 제 발저리는 모양새로 감사원 안에서는 봐주기 감사를 지시했다는 정황의 사람이 앉아있고 밖에서는 10개월간 시스템이 열려 있어도 아무도 몰랐어요. 뉴스에서는 이 두 사건을 따로따로 이름 붙여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이 남긴 결과가 뭐냐? 세 방향으로 갈립니다. 첫째, 국가 안보 아키텍처의 파급이에요.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이름,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입니다. 이 조합이면 이메일 계정 로그인이 가능해요. 로그인이 되면 개인 커뮤니케이션 접근이 되고 외교 정보 간접 획득이 가능합니다. 6천에서 1만 명 규모의 리스트는 그 자체로 로비 대상 표적화 도구가 돼요. 특히 재외공관에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의 신원이 만약 유출됐다면 이건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작전 안보 문제로 격상됩니다. 외교 안보 핵심 인력에게 신원 보호는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번 해킹이 실제로 국가 배후 조직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그 조직은 이미 10개월간 이 명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스템 접속을 차단해도 유출된 정보 자체는 회수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될지 계속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정보기관 용어로는 회수 불가능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문 닫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란 뜻이에요. 둘째, 감사원 정치화의 후유증입니다. 유병호 개인이 구속됐다고 이 사안이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이게 유병호 한 개인의 전행이었느냐 아니면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느냐. 통화 상대가 대통령실 관계자로 지목됐고 지시 내용이 21g 조사 방식 전환이었다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정황이에요. 개인 문제로 정리하고 끝내면 다음 정권에서 정확히 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기관이에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감사원은 대통령실의 사정 도구로 전락합니다. 이번 사안이 개인 처벌로 끝나면 이 균형 회복의 계기가 사라져요. 그래서 배경 규명이 필요한 거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셋째,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유병호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날 저녁에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우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어요. 시점이 흥미롭습니다. 영장 발부 그날 저녁이에요. 이거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죠.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관저 봐주기 감사 실체가 드러나면 필리버스터, 표적 감사 사례가 확인되면 필리버스터.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특검법 개정 국면에서 조국 혁신당 등 야권 일부가 보한 수사권 관련 조건을 걸어 협조 여부를 흔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국가 시스템의 기본 뼈대를 다루는 사안인데 야당은 이걸 정치셈법 대상으로 처리하는 태세라는 지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각도 함께 나옵니다. 이걸 이 정도 강도로 다루는 매체들이 국립외교원 6,000명 유출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비교해보면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로 온도가 다르다는 지적이에요. 하나는 정치 프레임으로 앞세우고 다른 하나는 3단 아래 사회면 단신으로 밀어놓는 구조입니다. 국가 안보 아키텍처의 손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이 프레임 배치 자체가 지금
시청자가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도록 설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오늘 같은 시간에 이 두 뉴스가 터졌을까요? 이제 답이 정리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겹쳐진 지연 발각이라는 게 첫 번째 답이고, 두 사건이 하나의 통치 습관에서 나왔다는 게 두 번째 답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의 상당수가 3년 전에 심어진 것이라는 그림이 이 두 사건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여러분이 이 두 뉴스 사이에서 느꼈던 그 이질감 감사원 뉴스와 국립외교원 뉴스가 왠지 하나의 흐름 같다는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두 사건은 사실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열어놓을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원과 국립외교원이 이 정도라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멍은 몇 개나 남아 있을까요? 국정원, 검찰, 국방부, 산하연구기관 3년간 방치됐던 시스템이 이 둘뿐일 리는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진짜 과제는 어쩌면 새 정책 추진이 아니라 이전 정권이 남긴 지연 폭발을 발견하고 해체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3년간 방치된 위험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십시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